안녕하세요, 부흥입니다. 오늘 청평 호명산을 산행하기 위해 청평역 앞에 왔습니다. 청평역에서 호명산까지 올라간 후 호명호수로 하산하여 버스를 타고 상천역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산행 중에는 타고난 상상력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연금술을 펼치는 기행과 파격을 이야기한 이해수 작가의 장편소설인 꿈꾸는 식물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시절 독특한 상상력, 탁월한 언어의 직조로 사라져가는 감성을 되찾아주는 작가인 이해수는 1946년 경남 함안군에서 태어나 춘천교대를 자퇴한 후 홀로 문학의 길을 걸어왔으며 첫 장편소설 꿈꾸는 식물 등 40~50만 부가 넘는 베스트셀러를 기록하였던 인기 작가였습니다. 이해수 작가의 배고프고 순수한 감성이 최고점인 젊은 시절의 작품인 꿈꾸는 식물은 소설과 드라마, 영화로도 만들 만큼 유명한 소설입니다. 꿈꾸는 식물 소설 줄거리를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상의 도시인 목도시에서 성매매 집장촌, 장미촌을 운영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마치 해 뜨는 집 같은 분위기네요. 아버지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화물차 기사로 일하다 일자리를 잃은 뒤 포주로 전락하였고, 어머니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잃은 남편과 점점 그를 닮아가는 큰아들을 중호하며 살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첫째 아들은 중학교를 중퇴하였고 돈밖에 모르는 무식한 포주 관리자로 물리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을 이용해 여성 접대부들을 무자비하게 다스리며 장미촌을 운영하고 가족의 경제를 책임지며 돈이 곧 권력인 이 집에서 그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둘째 아들은 머리가 비상하고 본인을 많이 닮았다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현실에는 적응하지 못하였고, 모범생이었던 그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의도치 않게 매독에 걸려 시험을 망치고 잠적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돌아온 그는 별과 교신한다며 천체만환경으로 밤하늘을 관찰하는 등 기행과 망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결국 첫째 아들이 포르노 촬영 위에 키우던 개에게 물려서 비극적으로 죽게 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셋째 아들은 아버지의 희망대로 지방대 법학과에 진학하지만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과의 괴리를 좁히지 못하며 돈과 욕망이 지배하는 가족과 세상 속에서 점점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주인공 셋째 아들은 늘 무기력하고 그는 자신의 환경을 탓하며 그 안에서 벗어나려 마음속으로 발부덩칩니다. 그는 탈출구로 둘째 형을 동경하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아버지와 큰형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주인공 셋째 아들은 아버지와 큰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식물 같은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결국 둘째 형의 죽음 이후 아버지와 첫째 아들은 여성 접대부들의 증언으로 구속되면서 장미촌은 자연스레 해체되고, 둘째 형이 사용하던 천체만환경의 대한렌즈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집을 불태우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KBS의 TV 문학관에서 1984년 방영한 꿈꾸는 식물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물질과 문명, 섹스에 오염된 세계에서 탈피하고 인간 회복의 장을 제시하는 드라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식물 소설 이야기와 같이 목도시라는 성매매 집장촌, 장미촌을 운영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서영진, 민식의 형, 김영철, 민기가 4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나는 죽었다고 말하는 형 민기는 한번 썩으면 회복될 수 없는 포주 아버지와 사진관하는 예술가 안병경 삼촌의 안부를 묻습니다. 전과자 출신인 아버지는 포주이고 소설의 색시들을 관리하는 첫째 아들 민두 역할은 삼촌으로 대체되고 알바로 사진관을 하면서 누드 사진도 찍고
새로운 미래의 돈벌이 수단으로 야동을 준비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형 민기는 김영철이고 소설의 내용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영철 배우의 연기력이 돋보이는 작품이죠. 형 민기 대신 법대생인 동생 민식이가 판검사 하기로 했다는 삼촌은 방 안에 처박히는 일을 하고 있는 민기를 상관하지 않기로 합니다. 어느 날 술집 여자 명자는 손님과 다투다 뺨을 맞습니다. 민기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리다 손님에게 짖어집니다. 삼촌은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하면서 민기의 멱살을 잡고 뒤지게 때립니다. 술집 계산대에 맡겨 놓았더니 마담은 돈을 가지고 튀어버리고 손님과 시비까지 붙자 화가 난 삼촌은 민기를 혼낸 것입니다. 명자는 민기가 별나라에 가게 되면 자기도 꼭 데려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둘째형 민기는 우통을 까고 몽유병 환자처럼 놀이터에서 별을 보면서 오염된 지구가 싫고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싶다고 합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서 김영철 민기와 업소 섹시인 최하정 명자가 산에 있는 동굴로 우여곡절 끝에 도망가지만 민기와 명자를 잡으러 온 삼촌은 쇳바트를 풀었고 민기는 목이 물려서 죽는 것으로 끝이 나고 동생 민식은 업소를 패소하고 집을 떠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 김영철 민기가 미친 것인지 사회에 순응하는 척 먹고 살기에 순수한 영혼이 망가진 사람들이 정상인지는 모르지만 사물을 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 미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정상인 것 같기도 한 이야기네요. 오늘 청평 호명산과 호명호수를 산행하며 이예수 작가의 꿈꾸는 식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022년 76세로 별세한 이예수 작가의 꿈꾸는 식물은 독특한 상상력, 탁월한 언어의 감성적 소설로 배고픈 시절에 이안을 주었던 멋진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